자, HLB 말씀 좀 드립니다. 여러분, 돌파되면 새털처럼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냐? 네, 돌파가 되면 새털처럼 가벼워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인지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여러분, 공매도가 지금 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냐? 네, 이 부분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어느 정도 그 해답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공매도가 왜 더 줄어들지 않는지, 네,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돌파하면 날아간다. 이거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 말씀과 이제 상통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연말까지 대박을 낼 수 있는 종목 하나 말씀 좀 드릴 겁니다. 요즘 장 대박 먹기 참 어려워요. 그죠? 네. 이 대박을 먹을 수 있다면 우리가 비중을 확 실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죠? 이런 종목 하나 제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그 돌파 얘기 요거 조금 이따 드리고요. 지금 공매 관계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요거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게요. 자, 시차가 있죠. 시차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 바로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11월 9일자 기준으로 나와 있죠. 네, 9일자, 10일자, 14일자로 한번 보겠습니다. 14일자로 코스닥 해서 보겠습니다. 네. 자, 이게 자료가 지금 데이터가 없죠?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검색을 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개별 종목 공매도 잔고 해가지고 여기서 조회 버튼 누르면 없네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10일도 없죠. 10일도 없습니다. 10일 거는 있네요. 그리고 13일 거 있나 봅시다. 13일 거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10일 거까지만 나와 있는 거죠. 네, 10일까지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료가 좀 늦어요. 네, 늦습니다. 뭐 3일 수도 결제 뭐 감안하더라도 좀 한참 늦죠. 개별 종목 공매도 잔고인데 여기서 HLB를 우리가 볼 것 같으면 어느 정도인가 보십시다. 그렇게 크게 변동이 없어요. 그죠? 836만 주고 2,543억. 뭐 거기에요. 최근 며칠간 그 변동을 보면. 지금 836만 주에서 더 이상 크게 급감을 지금 안 해요. 우리가 지금 근데 가만히 보시면 좀 의아해하실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대차 잔고는 많이 줄고 있잖아요. 지금 이 빨간 선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언제예요? 10월 27일에 그 주식수가 2,156만 주. 여기가 보면은 1,828만 주. 한 300만 주 정도 줄었거든요. 그죠? 300만 주 정도 줄었는데 이 공매도는 줄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죠, 여러분. 그러니까 대차를 먼저 발생시켜서 주식을 빌려서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를 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근에 좀 물론 이 대차가 감소했지만은 그러니까 신규 어떤 공매도는 없지만 공매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차를 상환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대차가 줄어드는 거다라고 봐야 되겠고 대신에 이제 신규 공매도는 못 치기 때문에 이제 공매 총량 그거는 더 늘지는 않고 있죠. 지금 늘지는 않고 이제 조금씩 감소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감소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830만 주대에서 더 이상 진전은 없습니다. 이거는요. 저는 그런 이유로 봅니다. 이 대차를 빌려 가지고 이제 공매를 치면 주가가 내려가면 이제 상환을 하잖아요. 상환을 만약에 하게 될 경우는 얘네들이 그 HLB의 주가가 내려간다고 볼 때는 신규 공매도를 요즘 그 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냥 상환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환매수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숏 카바링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공매를 쳤지만 환매수를 안 하고 있어요. 환매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건 환매수를 하면 그 다음에 얘네들이 신규 공매도는 당분간 내년 6월까지 그리고 더 그 이상 연장될 수도 있겠고 신규 공매도를 못 치기 때문에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공매도 친 상태로.
그죠? 공매도 친 상태로 그냥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가 안 줄어들어. 근데 이게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얘네들이 그냥 그걸 계속 그 상환을 안 하고 계속 가져갈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걔네들도 담보 비율 등이 있고 또 상환 기일이라는 게 뭐 연장하고 뭐 그렇게 이제 기관 외인들은 좀 특혜를 봐주기는 하지만 상환 기일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주가가 이렇게 쭉 치고 올라가면 얘네들 상환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담보 비율에 걸리죠. 그리고 개인보다 상환 기간이 길다 하더라도 결국 기간 문제 때문에 또 환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논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공매도가 더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한번 쭉 치고 올라가면은 이때처럼 공매도가 확 또 줄어들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제가 조금 쉽게 그래도 풀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결국 지금 현재는 공매도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공매도를 상환해 버리면 새로운 공매도를 못 치기 때문에 얘네들이 갖고 있는 그런 측면들도 있고 이 포지션을 갖고 있는 것, 공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지금은 주가가 변화가 없지만 주가가 쭉 치고 올라가면 이때처럼 공매도가 잔고가 그때 확 줄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공매도가 확 줄지 않는다. 830만 주대에서 공매도가 그렇게 크게 안 준다. 이 부분을 애석해 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 관건은 주가가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는 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전에 이제 33,000원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금은 아마 33,000원, 4,000원 이 구간이 아주 중요한 구간이 될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자 보세요, 여러분들. 매물이 몰려 있는 가격대. 요걸 가만히 보면은요, 되게 이제 32,000원에 많이 몰려 있죠. 32,000원,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2,000원이 중요한 선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한번 그 33,000원, 4,000원을 갔다 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되게 3,4,000원 구간 요 구간만 돌파가 된다고 한다면 요 구간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상당히 가벼워지는 겁니다. 그죠? 네, 가벼워지면서 이 지점을 뚫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공매도 숏 카바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주가 올라가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그 숏 카바링이 계속되는 걸 숏 스퀴즈라고 그러잖아요. 숏 스퀴즈 현상이 계속 발생하면서 주가는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듯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가속도 효과로 몇 배 시세를 낸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그 HLB 측면에서는 생각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다시 HLB 차트를 가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 패턴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좀 보수적으로 봐도 한 3,4선만 좀 넘어서는 그런 좋은 파동이 나오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이 숏 스퀴즈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걸 생각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 기대를 갖고 가야 돼요. 실적 발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저께 말씀을 좀 드렸고요. 공매도가 지금 그 줄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하고 계셔야 됩니까? 그거죠. 하나입니다. 단 하나. 뭐예요? 돌파죠, 돌파. 돌파만 되면 되는 겁니다. 그죠? 돌파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뭘 하셔야 돼요? 돌파가 되도록 기원하셔야 되잖아. 그러면 좀 상단 전화번호로 돌파 이렇게 문자 한 통 응원 문자 보내주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돌파해야 될 거 아니야. 요거 돌파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꿈을 꾸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가벼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매물은 기간이 지나면서 다 급한 매물 다 소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3334선이 대단히 중요하고 돌파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숏 스퀴즈 그냥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돌파라고 문자 좀 응원 문자 팍팍 주시고 그리고 좀 HLB라고 문자 많이 주셔가지고요. 뭐 갑작스런 재료가 나왔을 때 우리가 얼마나 빨리 움직여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그 도움을 드리는 거는
바로 이런 부분들을 도움을 좀 드리고 있고, 요거는요 그냥 한두 번 드리고 마는 게 아니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린다고 그랬어요. 아시겠죠?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상단 전화번호로 그냥 HLB 이렇게 문자 주셔가지고요, 화끈한 매매 한번 해보자고요. 사인이 급작스러운 재료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드리는 거는 한참 늦습니다. 즉시 문자를 받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연말 대박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세요. 네, 저 대박주. 연말에 여러분들이 대박을 한번 내볼 대박주. 근데 이 대박주가요, 그 리스크를 크게 안고 하는 대박주가 아니라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꼭 낼 수 있는, 최소한 더블 정도는 낼 수 있는 그런 대박주를 오늘 공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섹터는 이 반도체 섹터예요. 반도체 섹터. 이 반도체 섹터가 당장은 실적 자체가 시원찮은 듯하지만은 이것이 내년 중반부터 실적이 확 좋아지는 그런 패턴이라고 한다면요, 주가는요 여러분 6개월 선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말부터 시세를 크게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미 그 좋은 거 나타났을 때는 항상 늦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이후부터 상황이 상당히 좋아진다면 주가는 지금부터 움직이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그에 적합한 종목을 좀 골랐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도 사실 굉장히 조정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 종목은 횡보하면서 물량을 흡수를 하는 횡보 조정만 보였다는 거죠. 반도체 섹터들이 되게 이런 정도의 조정을 보이고 요즘 조금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이런 조정이 아니라 올라갔다가 횡보 등락하는 조정이고 여기서 치고 올라갈 채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종목은 이렇게 본다면은 조금씩 매집하는 그런 종목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격대는 너무 고가권도 아니고 너무 저가권 부실주도 아닌 25,000원에서 50,000원 선 정도의 적절한 가격대의 종목입니다, 여러분. 자, 요 종목이고요. 목표가는 최소 더블 정도를 보고 있고요. 그 이상의 시세도 가능합니다. 이게 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말이죠, 어떤 기업이 독점적 기업이고 특허가 일반 그 특허와 같이 침해하기가 쉬운 그 특허를 가진 기업들은, 그리고 진입 장벽이 너무 쉬운 기업들은 이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높다 하더라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죠? 근데 이 종목은 반도체 쪽에서 반도체 장비 쪽인데 독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넘나들 수 없는,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진입 장벽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후발업체가 진입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 자체가 확실한 노하우를 갖고 있고요. 후발업체가 들어오려고 한다면은 까다로운 인증 절차도 거쳐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가지고 있는 그 고도의 특허 기술에 이 그 몇 겹 정도의 그 보호막을 지금 현재 형성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영업이익률이나 ROE가 워낙 높기 때문에 들어올 수도 있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독점적 기술과 진입 장벽이 상당히 엄청나고, 그리고 겹겹이 그 특허의 보완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특정 업체가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제일 그 강점이라고 저는 봐요. 국내에서 독점적이고 그런 고유의 진입 장벽이 굉장히 엄청 두터운 기업들, 그러면서 영업이익률과 ROE가 한 20 내지 60%에 달하는 이런 기업들은요, 외인기관이 엄청나게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엄청나게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배열이고 외인기관이 쌍끌이 매수하는 패턴을 잠깐 제가 보여드리면, 이를테면 이런 정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자, 빨간 게 이제 외인이고요. 초록색이 기관입니다. 외인 기관이 쌍끌이 하는 게 확연하게 보이시죠? 10월 12일부터 확실하게 외인 기관이 매집하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특히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요게 일단 가장 특색이 있고, 그만큼 독점적 기술을 보유하고 진입 장벽이 두텁기 때문에
외인들이나 기관들이 이렇게 매수하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특히 그 아까도 강조드렸듯이 이제 영업이익률이 그리고 ROE가 두 개 다 공이 몇 퍼센트, 여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20 내지 60% 그 중간에 있어요. 그 정도로 매출을 하면 엄청난 영업이익률이 발생하고 자기 자본에 대비해서 수익률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자기 자본이 100원이면 ROE가 50%면 50원 수익을 낸다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영업이익률과 ROE가 독보적인 회사예요. 이게 강점입니다. 자, 그리고 실적이 이게 그 반도체 상황 안 좋다고 쭉 미끄러지고 뭐 그런 기업이 아니라 실적이 이렇게 점증을 해요. 점증을 하는 기업들은 누가 좋아하나요? 외인 기관이 엄청 선호하죠. 실적이 점증해. 그리고 금년도 1분기에 실적이 좀 정점을 찍고 약간 횡보등락하는 실적이지만 이것이 내년도 상반기에 다시 또 급증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 상반기에 실적이 급증을 한다면 지금부터 여러분 주가는 움직이게 돼 있는 겁니다.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정배열 패턴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외인기관 쌍끌이 매수하고 있다는 거. 잠깐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면 자 한번 보세요. 자, 요게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 주봉으로 봐도 이게 정배열 패턴으로 가죠. 주봉으로 봐도 정배열 패턴으로 간단 말이에요. 예, 그죠? 일봉은 그러니까 더 말씀드릴 나위 없겠죠. 월봉을 잠깐 보면 요게 월봉입니다, 여러분. 월봉 자체도 우상향하다가 슬쩍 횡보등락하다가 이제 막 위로 터지려고 하는 그런 찰나. 그죠? 보이시죠? 분명히 보실 겁니다. 아까 주봉 같은 경우도 쭉 치고 나가다가 횡보등락하다가 다시 위쪽으로 치고 나가려고 하는 모습. 대개 반도체 섹터 종목들은 이런 정도 급한 조정을 보였다가 뭐 반전 시도하고 그런 패턴이죠. 하지만 이 종목은 이와 같이 실적이 점증하고 외인기관이 매수하기 때문에 이런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목격하신 겁니다. 그죠? 그거예요. 그래서 아까 월봉에서도 보셨듯이 역사적인 신고가가 조만간 낼 가능성, 돌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횡보 조정 중인 지금이 최적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아까 우리가 주봉 봤죠? 아까 월봉 봤죠? 지금이 최적기입니다. 그래서 요 종목은 이번에 연말 안에 한번 크게 대박을 낸다. 이렇게 보시고 요 종목을 한번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자, 요 종목을 한번 해보겠다. 어떤 종목인지 좀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안전하게 더블 이상 대박을 내는 걸 목표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맨 위에 상단에 전화번호 있죠? 전화번호로 뭐라고 보내주시면 되냐면 대박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 화면이 잘 안 보이죠? 조금 화면을 줄여볼까요? 줄여보겠습니다. 맨 위 상단에 전화번호가 있죠? 여기에다가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바로 종목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 또 매집을 하실 수 있는 그 타이밍도 있다고 한다면 그때마다 그 사인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종목을 이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매수만 띡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파는 시점에 정확한 매도 신호를 보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이 종목 잘 매매해서 한번 대박 좀 내보시자고요. 상단 전화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끝까지 매매 끝날 때까지 잘 모시겠습니다. 잘 케어를 하겠어요. 대박이라고 많은 문자 보내주세요. 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